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2시간 정도 스토리만 쓰는 시간을 갖는데 아무래도 플랫폼 연재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계속 뭔가 특별한 좀 말초적인 소재를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신이 써놓은 걸 다음날 읽으면 저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별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진도도 잘 나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말했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써먹기는 했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둘러보다가 문득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구가 많으신 편인가요?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위로가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만나고 집에 들어오면 뭔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무거운 친구가 있죠. 저 친구는 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 잊을만 하면 연락하고 듣다 보면 기분 나쁘고 그때그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자신을 무시하는 거침없이 말을 하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어지면 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면 되죠.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그간 사귄 시간이 얼마인데. 그런데 저도 절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생각만큼 아쉽지도 않고 친구는 가족이랑 달라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필요하면 생기고 필요 없으면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친구를 사귄 경로는 보통 같은 길 위에서 만난 거예요. 학창시절엔 학교를 다니며 만난 친구들, 같은 교실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고민을 하다가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또 많이들 헤어지죠. 대학교에 가면 다른 친구들이 생기니까요. 물론 오래 사귄 진짜 동네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도 다 다른 친구가 생기다 보니 학교 다닐 때 친했다가도 어느샌가 연락이 점점 멀어지다가 끊기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도 졸업을 하면 한동안 연락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서서히 멀어지죠. 누가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때 오랜만에 얼굴 보고 술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말이 지나면 또 각자의 생활에 바빠집니다. 이제 직장 동료들이 새로운 친구가 되죠. 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이 직장 동료들이야말로 동병상련의 전우들이죠. 그런데 또 이직을 하면 멀어집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의 친구의 부모님과 친구가 또 되죠. 그러면서 친구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저는 10몇 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인도로 이사를 오면서 많은 친구들과 헤어졌는데 남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으며 인도에 와서 새롭게 사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구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오래된 친구는 자신을 지키는데 아주 큰 아군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오래된 친구가 때때로 최대의 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가 누구보다 저에 대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뭘 시작하려고 하면 에이, 내가 널 아는데 하면서 초를 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스토리를 쓰고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성향과 그 종류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하고요. 여러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아주 심도 깊게 연구하면 좋지만 그냥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니? 하고요. 그분의 답변은 개인의 성격, 환경,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챗GPT도 당연한 걸 되게 고급스럽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은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타인을 깎아내림으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타인 비난을 통해서 덮으려는 방어 기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남을 안 좋게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은 어린 시절 충분히 공감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환경적으로 또 정서적인 연습이 부족했을 때 발생할 수 있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춘기의 저희 아이에게 저도 공감을 해주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11살짜리 아이가 아빠,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군요. 들켰어요. 세 번째는 권력과 통제 욕구가 발동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말함으로써 권력감을 느끼고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해요. 이런 거는 불안정한 내면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주변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욕구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라고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신의 관점과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타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아도취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고 해요. 자기 이미지 유지와 외부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5번째는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을 때 타인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타인에게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더 쉽게 화를 내고 이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게 시대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경향이 더욱 많아지는 건 아닐까 해요. 저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일단은 평화가 필요해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안정과 평화가 있으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를 느끼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6번째는 문화적인 혹은 환경적인 영향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성장 환경에서 공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있었거나 그러한 방식이 일방적이었거나 주변에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관찰하며 배운 경우라고 해요. 뭘 보고 배운 거죠. 사회적인 학습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주변 환경에서 관찰한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 보여요. 여러분의 친구는 이 중에 어떤 유형 같으신가요? 이왕 사귀는 친구면 자신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친구가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친구들은 특별히 저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도 제 삶에 그냥 위로와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좋은 일이 생기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이 친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들죠. 너무 잘 되면 배도 좀 아프지만 망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보다는 더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배가 좀 아파도 즐거워요. 그래요. 지금부터 절교야! 하고 결심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피곤한 친구와는 어차피 멀어지게 되는 게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한 말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또 어떻게 복수할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마시고 그냥 좋아하는 일 하시고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 그 일을 나보다 더 열심히 또 성실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생기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는 태양계 반대편의 인도 뉴델리. 저는 친구 없게 생긴 만화가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입니다.